365페이지 5번 보면은 팽창밸브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중 관계가 없는 거. 팽창밸브 선정할 때 이제 역할부터 알아야 돼. 팽창밸브를 선정한다는 것은 형식이나 용량 그런 거를 말이에요. 어떤 형식을 쓸 것이냐. 또 사이즈, 용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한다, 결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일단 팽창밸브가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식이 있는가, 작동 원리로 봤을 때 팽창밸브 역할이 뭐냐면 냉매를 일단 통과시키죠. 그렇죠? 냉매를 통과시키죠. 냉매를 통과시키는데 교축작용을 해요. 교축작용을 한다는 말은 좁은 틈새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력이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져요. 이 문제는 핵심이 이제 사실 주요한 내용은 이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이제 초점인데 사실 그런데 증발기의 온도가 낮아지려면 역시 압력으로 똑같은 연관이 있죠. pH 그래프에 보면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도 내려가죠. 압력을 떨쳐진다는 것은 온도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냉매가 통과하면은 얼마나 통과하느냐. 그 통과하는 양에도 문제가 생겨요. 통과하는 양이 냉매 순환량하고 직결이 됩니다. 증발기로 들어가는 냉매량이 팽창밸브를 통과하는 냉매량이 똑같은 말이죠. 팽창밸브에서 꽉 닫혀 있으면은 증발기로 냉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증발기에서 순환하는 냉매량이 적어지겠죠. 압축해서 아무리 보내도 팽창밸브가 꽉 닫혀 있거나 구멍이 너무 적어가지고 통과하는 냉매량 자체가 적으면 증발기로 유입되는 냉매량이 어차피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용량도 그런 문제가 있고 형식은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이냐. 아예 구조가 커가지고 막 그냥 대량으로 펑펑펑 나가는 그런 형식이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적당한 형식을 골라야 돼요. 자, 작동은 뭘 감지해서 돼야 되냐면 자기가 혼자 막 마음대로 이렇게 팽창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고 증발기의 압력을 감지해요. 첫째. 증발기의 압력을 감지해서 일정한 설정된 압력을 유지해주도록. 증발기 압력을 똑같이. 증발기 압력이 유지가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온도가 어때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pH 그래프 보면 이쪽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증발기 압력을. 증발기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여기 온도가 어때요?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여기 온도가 일정하다. 이제 여기 등원선 그리면 이것이 이렇게 등원선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등원선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 압력이 일정하다 그거는 이쪽에 등원선이 걸리는데 이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증발기 온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증발기의 온도를 감지해요. 온도를. 알겠죠? 온도를. 그래서 온도를 감지하는 것은 이제 온도로 작동되는 팽창밸브죠. 압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압식,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팽창밸브가 작동이 돼요. 이 감지를 하려면은 감지하는 부분을 대부분 증발기 출구 쪽에다 붙여요. 증발기 출구 쪽에다가 붙여서 온도를 재보거나 아니면은 압력을 재보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이 되는 경우는 압력 온도를 떠나서 일단은 순환량 자체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게 이제 만회식이거나 액순환식 같은 경우 이렇게 대용량이 되면은 일단 냉매를 어때요? 저압식 수입기가 몽땅 담아놔야 되잖아요. 팽창물을 통과하면 이렇게 막 담아놔야잖아요. 만회식이랑 배웠죠? 액순환식이랑 그렇게 몽땅 담아놓으려면은 팽창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작동되는 것이 온도 압력 일단 떠나서 그 수액기에 몽땅 어때요? 일정한 높이만큼 75%나 80%만큼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높이에 따라서 냉매 액체의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작동이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냉매 액체에 액위라고 그래요. 액위, 액체 위치, 액체 높이에 따라서 작동이 됩니다. 압력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은 이제 정압식 팽창밸브 또는 압력
작동식 팽창 밸브 이렇게 부르고요. 온도에 감지를 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온도 작동식 팽창 밸브 또는 정온식 팽창 밸브 일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액비 높이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은 이제 플로트식 팽창 밸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로트식 부자식 팽창 밸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 원리는 이제 이걸 감지하는데 이게 작동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기계식으로 작동이 되느냐 아니면 전자식으로 작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종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단 문제를 풀고 나오면 한번 볼게요. 팽창 밸브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과 관계가 없는 것도 있어요. 첫째 냉동기 냉동 능력을 고려를 해야 돼요. 냉동기 냉동 능력은 어떻게 구해요? 냉동기 냉동 능력 냉동 능력은 식 모양 알아야죠. 냉매 뭐예요? 순환량 곱하기 냉동 효과예요. 효과는 이제 에탈피 차이라고 했죠. 증발기에서 냉매 2kg이 흡수하는 열량 그것을 이제 냉동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냉매 순환량 증발기에서 1시간 동안 증발하는 냉매량이에요. 킬로그램 파워. 이제 곱하면은 킬로그램 들어서 킬로칼로리 파워 냉동 능력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왜 팽창 밸브를 선정을 하는데 냉동 능력을 참고해야 되는가? 팽창 밸브와 냉동 효과 자체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왜? 냉동 효과는 무엇에 따라 다르죠? 이게 무엇에 따라 달라요? 냉매에 따라 아모니아가 다르고 프레온이 다르고 프레온도 번호에 따라 다르고 냉동 효과가 다 달라요. 네. 그리고 냉동 효과 가장 탁월한 냉매는 아모니아예요. 네, 냉매 종류 중에서 가장 탁월해요. 그리고 프레온 중에서 제일 탁월한 성능을 내는 것은 표준 상태로 맞춰놓으면 22번이라고 했어요. 프레온 22번, R22번. 그렇다 해도 R22번하고 아모니아하고 한 8배 정도 막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냉매 종류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고 어차피 냉매에 따라 그랬으니까 냉매 종류에 따라. 그리고 냉매 순환량은 자기 마음대로 순환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유입이 돼요? 팽창 밸브를 통과해서 유입되잖아요. 그렇죠? 팽창 밸브에서 요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증발기로 유입되는 거죠. 지금 냉동 능력은 용어가 증발기의 능력을 따지는 건데 증발기가 제 마음대로 냉매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게 아니고 팽창 밸브로 통과한 게 증발기로 유입돼요. 그게 냉매 순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 밸브가 얼마나 잘 열어주느냐, 얼마나 구멍이 크고 얼마나 많이 통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냉매 종류에 따라서 냉동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어때요? 역시 고려를 한다면 냉동력을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 냉매를 뭘 쓸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환량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두 개를 곱한다면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팽창 밸브 선정할 때 저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형식 또는 용량이 얼마짜리 되는 거 이걸 써야 된다.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바 증발기 형식이 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증발기 형식이 크기가 바로 뭐죠? 증발기가 건식이 있고 반만응식이 있고 만응식이 있고 액순환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식은 25%밖에 액체 냉매가 안 필요하기 때문에 팽창 밸브가 조금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액체가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만응식은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응식이나 액순환식은 막 75%, 80% 이렇게 수익계다 잔뜩 담아야 되니까 팽창 밸브 자체가 적으면 어때요? 그만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밸브 선정이라 팽창 밸브 이런 것이고요. 관 두께는 상관이 없어요. 관이 두껍든지 가늘든지 이건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다. 관 두께. 366번 냉동 장치 팽창 밸브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이제 용어가 조금 나왔는데 팽창 밸브가 가령 뭐 이런 장치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간다고 쳐봐요. 아무튼 속에서 뭔가 구조가 있어서 작동이 있대요. 스프링도 있고
벨로드 주름통도 있고 다이아프램 같은 거 각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은 이 밸브 같은 일반 밸브 보면은 들어오면은 가령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게 밸브가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이 구멍이 의자로 말하면 이걸 뒤집으면은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에가 이렇게 된 이 밸브 디스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밸브에서 이제 속의 부품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명칭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요 윗부분, 직접 운동해서 막았다 열어줬다 하는 이 부분을 밸브 디스크라고 해요. 디스크. 알겠죠? 디스크라고 그러고 이쪽 밸브 디스크가 딱 안착이 되는 거. 사람들 보면 엉덩이 앉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시트라고 해요. 뭐라고요? 시트 또는 시트.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구멍 뚫어진 거, 예? 요것을 오리피스라고 해요. 가운데를. 예. 오리피스는 교축 부위, 이렇게 말해요. 좁아진 부위, 좁아진 부위. 저 부분이 좁아진 거거든요, 사실. 예, 어떤 거냐면, 그림을 여기서 하나 그려볼게요. 관의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좁아진 뭔가 슬릿을 끼웠어요. 그러면은 유체가 흘러갈 때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예쁘게 그린 게 아니라 소용돌이가 생긴다, 이제 와류가 생긴다. 그래서 압력 손실이 생깁니다. 여기서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속도가 증가하죠. 그쵸? 네. 속도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떨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져요. 이 부위에서. 예. 이렇게 좁아진 부위, 이런 것을, 이런 가운데 끼워놓는 이런 기구를 교축 기구라고 해요. 교축 기구. 교축 장치. 이게 좁아진 부분이에요. 알겠죠? 네. 좁아진 부분이다. 제가 교하고 축하하고 한점 뜻을 이야기했어요. 교는 누른다. 네? 교는 누른다고 했어요. 조금 살벌한 이야기지만은 사형제도의 전기의자 방식도 있지만 교수형이 있다고. 교수형. 그 교수형이 뭐냐? 교수를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는 지식인들 다 잡아 죽였죠. 머릿속에 좀 먼물 좀 들었다면 정부에 반항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식인들을 다 죽였고 교사들 다 죽였고 손 검사하고 손이 매끄러운 사람은 막노로 하거나 몸살이 지는 사람이 아니다. 손 검사에서 다 그냥 일괄적으로 죽이고 이랬다고 해요. 캄보디아 아시죠? 킬링필드 몇백만 명 학살을 국민들 학살을 잘 모르세요?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흑백사진 꼬마가 이 뼈를 딱 살려주기 때문에 달려나온 사진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퓨리처 상인가 받았었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고 외신 기자들이 찍은 거 학살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꼬마 길거리들이 나온 거 찍은 거 사진 있잖아요. 찍은 거 많이 있잖아요. 교가 눌러 죽인단 말이에요. 머리 숫자, 머리를 눌러 죽인다, 목을 눌러 죽인다. 교수님이니까. 교가 누른다는 뜻이고, 축은 뭐예요? 줄인다, 줄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통로를 탁 눌러서 통로의 면적을 어쩐다? 줄여준다. 그래서 교축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교축이라고 하고, 이런 형태로 된 거.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갖고 이렇게 뒤집어서 세워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겠죠? 통로를 지금 이 냉면 통과하는 통로에가 이렇게 끼워져 있다면은 어때요? 이게 이 중간에 교축 부위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된 교축기구를 뭐라 하냐면 오리피스. 오리피스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성능은 탁월한데 요 와류예요, 와류. 마찰도 많이 되고요. 네? 안유 손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도도랗게 해보자. 네, 그래서 오리피스를 이렇게 만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길게 뽑아내면은 여기 와류가 적어진다. 이렇게 갑자기 벽을 두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죠? 네. 와류가 조금 줄어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간씩 어때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니까 노즐 모양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흘러가는데 좁아졌는데 그 좁아진 것이 통로가 좀 길면서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즐이라고 그러고 흘러간다를 영어로 플로우라고 해요. 흘러간다, 흐른다를 플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플로우 노즐이라고 해요. 이런 건축기구 알겠죠? 플로우 노즐. 이게 이것도 안전 손실이 생긴다. 와류가 조금씩 있지 않냐? 오리피스보다는 좀 낫지. 그래서 아예 매끈하게 따뜻해요. 완전히 반자체 성형을 해요. 성형.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고도의 장유등신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물 제작 알겠죠? 이거 어떻게 두드려서 만들겠어요? 황금 제작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벤트리미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쭉 해주고 완전히 가공이 좀 섬세하죠? 이거 거의 어때요? 마찰 손실이 없이 그냥 쑥쑥 잘 통과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그냥 교축의 역할로 해서 압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떨어지고 유치 같으면 뭐가 떨어져? 같이 온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압력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져 속도가 빨라진 만큼 좁은 부위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줄통순 효과예요. 그렇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줄통순 효과예요. 이제 팽창별도 원리를 다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속도가 증가한 만큼 압력도 떨어지더라. 이것에 착안을 해서 여기다가 압력계 달고요. 여기다가 압력계를 달아. 바로 직구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이 더 문금이 내려. 조금 많이 올라가요. 네? 이 압력 차이가 나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 가지 복잡한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났느냐, 압력이 떨어져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이 차이가 얼마만큼 났느냐를 거꾸로 역산을 해서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느냐를 계산을 해내요. 유속. 알겠죠? 압력 차이를 재요. 전후의 압력 차이를 어쩐다고? 측정해서 유속을 계산을 해요. 알겠죠? 알겠어요? 네. 유속을 계산해가지고 구멍의 단면적을 곱해요. 자, 유속 계산하고 단면적 곱해줘. 똥 싸는 양은 똥구멍 면적 곱하기 똥 싸는 속도. 그랬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가 계산이 돼요? 유량이 계산이 돼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으로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가 나와 있어요. 좀 번거롭죠. 과학적인 원리가 여러 가지 이용하는 거죠. 요것만 측정해서 역산을 해서 구멍이 어차피 크기는 아니까 단면적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속도를 해서 단면적을 곱해서 유량을 계산해. 그러면 유량계가 되는 거죠. 이건 팽창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알겠죠? 압력계를 양쪽에 따라서 압력 차이 나는 만큼 속도가 얼마큼 빨라진다. 구멍에서 얼마큼 빨라진다. 이 구멍 통과하는 속도를 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면 이제 기사 문제예요. 알겠죠? 네. 벌써부터 이제 심각한 표현이 제일 많되고. 그래서 압력 차이를 측정해서 유량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차압식 유량계다. 차압식 유량계는
교축기구의 모양에 따라서 오리피스 유량계, 플로우 노즐 유량계, 벤치미터 유량계 이렇게 쓰이는 수가 있는데 팽창 밸브 원리는 아무튼 좁아지는 교축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형태예요. 대신에 이제 유체가 흘렀다가 멈췄다 흘렀다 멈췄다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디스크가 뭔가 작동돼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해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유량까지 이야기했냐면은 팽창 밸브의 용량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팽창 밸브에서 증발기로 넘어가는 냉매 양을 결정하는 것과 같죠. 냉매량이 결국에는 뭐예요? 팽창 밸브를 통과하는 냉매 유량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유량이라면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게 뭐예요? 구멍이죠, 구멍. 구멍의 단면적? 네.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 답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중에 여러분 기사 시험까지 봐야 됩니다. 팽창 밸브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답은 밸브 시트의 오리피스 직경, 뚫어진 구멍의 직경이에요. 응? 팽창 밸브 입구라든지 출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입구, 출구는 이런 거예요. 여기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출구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뻥 뚫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고 어디? 이 부분, 이 부분. 알았죠? 이 부분에 오리피스 직경, 오리피스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데 이 벙벙하게 뚫어진 이게 아니고 여기 구멍. 이 오리피스 구멍의 크기.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냉매량이 통과하는 것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냉매 통과하는 양이니까 그게 냉매 유량이 될 것이고 그게 증발기로 들어가면 냉매 순환량이 되니까 냉동기의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이게 팽창 밸브의 용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니들 밸브가 뭐냐? 내 건 아니고 니들 밸브다 이게 아니고 니들 밸브다 이 소리가 아니고 니들은 자꾸 영어 시간에 많이 나오는데 이 니들이 뭐냐면은 바늘이라고 했어요. 바늘. 니들 밸브는 뭐냐? 이 디스크 모양이 바늘처럼 뾰족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밸브 모양이 이렇게 사각으로 생겼어요. 네? 통과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요. 디스크 알겠죠? 이런 식으로 수동이에요. 니들 수동으로 조절해요. 근데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깊숙이 들어갔다가 살짝 나왔다. 미세한 틈을. 디스크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커고 동그랗게 하고 펑 이런데 이게 아니고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예? 틈새마다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이해하셨어요? 밸브 디스크 자체가 뭐처럼 생긴 거야? 바늘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미세한 양을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고 뭐야? 수동으로 미세하게 하겠죠. 그래서 니들 밸브라고. 나중에 혹시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혹시 팽창 밸브를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감지해서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은 거의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예? 자동으로 자기 혼자 저절로 온도에 의해서 저절로 작동되고 압력에 의해서 저절로 작동되고 냉매 액체 높이에 의해서 저절로 작동되고 냉매 액체 높이는 저압식 수액기를 말하죠? 예? 저압식 수액기 만액식이라든지 또 뭐예요? 순환식 같은 경우 여러분 저압식 수익기에 일정한 액체 높이를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볼탭처럼 이렇게 플로트 방식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 말고 수동으로 미세하게 조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거 뭐라고요? 니들 밸브. 사용하는 이유 어때요? 미세 조정이 가능. 유량을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
유량을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니들 밸브를 쓰는 건데 느닷없이 니들 밸브 크기, 용량을 결정한다 그거다고는 관계없고 우선 팽창 밸브에서 수동으로 사용하는 것의 어떤 종류 명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그냥 답 1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기가 가나다라 아마 이상한 말로 용어가 섞어 나오더라도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317번 팽창 밸브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보이죠. 4번 팽창 밸브 조절이 양호하면 증발기를 나올 때 가스 상태를 검포화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pH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어차피 다 팽창 밸브 문제니까 여러분 충분히 필기하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이게 압력이고 엔탈피라고 쳐봅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이제 그래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비교해보죠. 팽창 밸브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입구가 요만큼 압력인데 요만큼만 정화권이 떨어뜨렸어요. 궤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궤도. 열렸다 닫혔다는 거예요. 궤도를 조정. 네? 그러면 딱 여기가 유입이 되면은 증발기에서 요만큼 열은 요만큼 열은 꼭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착 빨아들이고 나서 정확하게 증발기 나갈 때 거푸화전기를 딱 나가. 그렇죠? 네. 근데 조정을 잘못하면은 압력을 좀 덜 떨어뜨렸어. 압력을 덜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요만큼 내려다 말았어. 그러면은 어차피 요만큼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압축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스포화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조절을 잘못해서 압력이 더 떨어졌어. 요로 뚝 떨어져 버렸어. 요렇게 들어갔어.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을 쐬야 되니까 공포화전기를 넘어서 여기 역시 열을 더 빨아들여야 돼. 과열전기 상태로 옮기게 돼요. 네. 그러니까 팽창 밸브를 통과를 잘못하면 요만큼 덜 떨어뜨리냐, 요만큼 더 많이 떨어뜨리냐, 적정하게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압축 드립 상태가 어때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조절을 잘하면 증발기 출구 나갈 때 정확하게 검포화전기 상태가 딱 맞아 떨어지게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4번 팽창 밸브에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냉매액을 보내면 냉동 능력은 증가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기 들어갈 때 팽창 밸브 입구로 들어갈 때 이 지점을 말합니다. 이 점 응축하고 나서 반응각을 많이 시킬수록 어때요? 플래시 가스가 적어지는 거죠? 네. 예, 입구에서 여기서 들어올 때, 여기서 내려올 때 보면은 여기 나오는 플래시 가스가 점점 어때요?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플래시 가스가 줄어들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냉동 효과가 커지잖아요. 냉동 효과가 커지겠죠? 예, 안 그래요? 플래시 가스가 많으면은 열을 많이 빨아들여요? 적게 빨아들여요? 적게 빨아들여요. 플래시 가스가 적으면 열을 많이 빨아들여요. 플래시 가스가 많으면 적게 빨아들여요. 가스는 증발기에서 나머지 액체가 다 열 빨아들일 때까지 온도도 안 올라가고 더부룩하게 차있는다고 그랬죠? 압축에서 빨아서 압축기에서 흡입할 때까지 따라다니기만 해요. 그래서 시작되기 없는 가스, 쓸모없는 가스예요. 플래시란 말이 쓸모없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남은 팽창 밸브가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냉매액을 보내면, 즉 반냉각시킨 냉매액을 팽창 밸브에 유입시키면 냉동 능력이 증대한다는 말은 플래시 가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냉동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음, 팽창 밸브를 과도하게 조이면 증발기 출구에 가스가 가열되면 압축기는 가열압축이 된다. 이 말로 이해하죠. 팽창 밸브를 조였다, 틈새가 어때요? 좁아졌다. 틈새가 많이 좁아졌으면 속도도 많이 빨라지고 압력도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는데 많이 조이면 확 떨어진다면 압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과열전기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열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궤도를 많이 열어놓으면 어때요? 이제? 습진기 압축이 되는 거죠. 액체가 흡입될 우려가 있죠. 그럼 액햄머링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거죠. 액체가 흡입되면 습진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요만큼 조금 남아있는 액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래프로 보면은 그러니까 압축기는 막 무지막지하게 빨아들이잖아요. 막 계속 빨아들이고 있을 텐데 기체만 샥 알아서 빨아들이는 게 아니죠. 막 입구에서 뭐 쪽에서 막 빨아들이고 막 빠져가는 거죠. 액체도 빠져가는 거죠. 액체 흡입이 돼서 압축기가 압축, 액හැ머링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팽창벽을 과도하게 쪼면 틈새 너무 좁게 하면은 압축이 들어갈 때 과열 압축이 돼요. 너무 번거하게 열어놓으면은 어때요? 습압축이 되어서 냉액체가 흡입돼서 액හැ머링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4번 팽창 밸브를 조절할 때 서서히 개폐하는 것보다는 급히 개폐하는 것이 빨리 안정된 운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절이란 말이 들어가면 서서히 해요. 조절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서서히. 근데 긴급 상황할 때 뭔가 차단 이런 소리가 되면 긴급이에요. 긴급 차단. 가스밸브가 위험할 때 누출됐어. 그러면 서서히 차단해야 돼요? 아니면 긴급 차단해야 돼요? 긴급 차단이요. 예. 앞 잠깐 하는데 뭐가 확 골반에서 튀어나왔어. 그러면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아니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예, 긴급하게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조절할 때는 어때요? 핸들도 부드럽게 서서히 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범칙금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샤크락 이런 거 지금 칼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칼치기 끼어들기를 그냥 칼같이 척척척 끼어든다는 거예요. 과태료가 심하죠. 교통사고 유발범이죠. 밸브 조작할 때는 서서히. 이 냉동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긴급히 뭐 이렇게 급히 이런 건 없어요. 368번 온도 작동식 자동 팽창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온도 작동식은 뭐냐? 온도에 의해서 작동이 돼요. 열렸다 닫았다. 어디 온도냐면 증발 출구 나가는 데다가 지점에다가 감지기를 둬요. 온도 감지기. 그래서 이제 감온통이라고 그러는데 온도를 감지하는 통을 줍니다. 감온통으로 온도를 감지해서 측정을 해서 팽창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해요. 신호를 보내주면 아시겠죠?